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한 주간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총선이 있어가지고 네. 변동성이 좀 뒤쪽으로 커졌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주간의 증시 흐름 보셨을까요? 4월 달은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계속 이제 눌림목 장세 한 100포인트는 조정당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또 미국에 이제 CPI가 나오면서 미국장도 빠지고 우리도 어저께 많이 빠지다가 끝판에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금리보단 지금 실적 장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닝 시즌에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목요일 날은 2,742포인트, 어제 종가 2,706포인트인데 어제 2,700도 깨져가지고 밑에 있었다고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뭐 소폭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저께 30% 이상 이렇게 빠질 때 이제 전체 종목들을 봤더니 고금리 하에서도 재무구조 탄탄한 그런 기업들이 강세더라고요. 그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 기아차부터 이런 쪽이 금리와 상관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탄탄한 주식들이 그리고 그다음 실적이 좋은 뭐 이제 중기계부터 해서 변압기 관련된 것 전체적으로 현대일렉트로닉이나 하나에로스페이스, 방산 이런 것은 실적이 좋거든요. 그 실적이 탄탄한 그런 주식들이 선방하는 장세고 약세장에서 그리고 대다수가 조정받고 잘 안 가 이제 위로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런 장세에서 이렇게 특별한 종목들만 이제 안정적인 이제 빠지는데도 덜 빠지고 그런 장세였고요. 뭐 특히 뭐 계속 요즘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풍산 같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해가지고 좋아지는 기업들은 좀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도 있고 하니까 금호타이어라든가 좋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기판주 뭐 이제 적층세 기판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 전체적으로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 이런데 많이 또 수요가 확산될 걸 보여서 좀 강세 위스페타시스가 4만 대 갔다가 2만 대 갔다가 다시 거의 작년에 저점 대비 거의 100% 갖고 올라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실히 기대되는 종목들이 좀 강세였고요. 나머지는 대다수가 힘이 없는 힘 빠진 그런 장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882포인트에서 858 좀 소폭 하락했는데 특히 반도체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들은 좀 하락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HPC뿐만 아니라 대다수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 그 밑에 안 올라갔던 종목들 좀 반등하고 있고요. 뭐 코미크라, 테코잉 이런 쪽은 또 어제는 뭐 HBM 이제 마이크론 관련된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런 관련된 좀 올라갔고요. 전자적으로. 그다음에 그동안 급등했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급등한 주식은 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 바이오도 급등했으니까 4월 달에는 주로 바이오는 4월 초순이나 중순에 팔아서 네. 다시 이제 여름에 재매수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5월 내외에서 실적 발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장세가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는 뭐 계속 약세입니다. 뭐 특별한 이제 음극재 쪽이나 뭐 동박이나 이쪽이 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약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증시가 좀 기본으로 돌아와서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함께 이번 주 흐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좀 어땠을까요? 네, 수급은 외인들이 주고 사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시장을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밖에 네. 없거든요. 이제 공모펀드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모펀드는 계속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사야만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이제 거래일은 4일밖에 안 되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4천억을 샀습니다. 네. 이 중에서 1조 4천억, 1조 2,600억이 삼성전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 좀 있고요.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현대차 2,000억. 그럼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요거 정도 하면 순매수 금액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확실한 몇 개 좀,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개인이 이제 파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관들이 또 많이 팔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 과거에 57에서 지분이 49가 내려갔다 다시 이제 55, 67 이렇게 가고 있어서, 또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이 지금 싹쓸이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뭐 어제 좀 팔았었는데, 1조 팔아서
올라가서 현물하고 선물하고 거래는 하는데 그래서 지수가 뭐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렇게 특별한 종목들은 수급이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중에 뭐 삼성 하이닉스가 외국인 계속 사면 지수는 크게 하락보다는 많이 하락했다도 어제 같은 게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장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좀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수급 상황까지 함께 훑어봤고요. 그렇다면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코스피 향방은 좀 어떻게 될지도 예측해 주세요. 제가 한 2주, 3주째 지금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을 가지고 보면서 네. 코멘트는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4월에 눌림목 장세니까 월봉 기준 눌림목 장세니까 일봉도 보면 그래서 이제 2,700대 갔다가 지금 계속 눌림목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저께 시간 뭐 낮았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중심선도 22평선 정도 내외에 지금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약세는 계속 이어지고 코스피가 숨고르고 하고 미국도 지금 나스닥도 사성군전 갔다가 이제 숨고르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 증시도 4월은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2684포인트가 지지선인데 거기를 분기하도록 올라오고 그래서 지지선까지 눌림목 주는 그런 지금 3주째 음봉인데요. 이런 정도로 이제 잘 조정을 받고 있다. 아직은 바로 급등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계속 좀 이런 장이 이번 달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장기적인 차트, 월봉 차트를 보면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지금 크게 3개월을 돌파하는 양봉 이번 주 음봉이거든요. 이번 달에는 그러면 눌림목인데 음봉을 줘서 이 기준선을 지켜버리면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양봉이 뜨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지수는 3,316포인트 이것을 당연히 뚫는 걸로 기술적 차트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월봉으로 우리 코스피가 대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엔 1월에 급락하고 2, 3월 올라가고 또 1월 그럼 두 달로 한 달 쉬고 두 달로 한 달 쉬고 지금 이렇게 작년하고 좀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5월부터는 좀 더 이제 양봉이 뜨면서 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5월에 뭐 위험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맞아요. 지금은 네. 특별하게 빠질 악재가 없거든요. 호재도 크게 없지만 악재도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이다. 뭐 장기적인 본격 상승 구간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눌림목 구간으로 파악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장기 차트까지 같이 분석해보면서 눌림목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장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CPI, PPI가 모두 발표가 됐고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면서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금 9월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보시면 금리 인하 시점 어떻게 보세요? 이 시간에 제가 작년 12월 달 올해 예측하면서 한 5, 6월 달 정도 금리 첫 인하를 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네네. 다시 이제 2월 달에는 금리 인하 요원하다. 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9월에 금리 인하할까. 지금 이제 대다수 또 9월 또 넘어갔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확률로 9월에 넘어갔는데 9월 달에 그 첫 금리를 하면 올해 한 2번 정도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월에 진짜 인하할까.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내가 이제 살펴볼 텐데 금리 인하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미국 3월 CPI 소비자 물가 추이를 보면 네. 계속 급락하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헤드라인 물가가 예상치가 3.4인데 3.5로 나오니까 예상치 상회했기 때문에 안 좋았고요. 근원 물가도 예상치 3.7인데 3.8로 나와서 좀 안 좋았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고 그럼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니까 올해 2, 3월도 오히려 빠져야 되는데 둔화되는데 오히려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4월 계속 빠지면 경기가 침체가 확실히 나오는 건데 그 침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시장에는 숨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저께 나왔던 생산자 물가 지수 보니까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보다 하이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보니까 2.3위로 예상했는데 생산자 물가는 2.1로 나왔고 전월 대비에는 0.3으로 생각했는데 0.2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보다 하이했으니까 그래서 또 경기 둔화가 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달러는 약세고 또 이제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장세에서 그래서 어저께 미국장에서 이제 기술주가 이제 급등했거든. 특히 엔비디아 개별적 호재도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숨고르는 장세다. 특별한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물가가 안 내려간 게 WTI 이제 유가거든요. 유가가 지금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유가가 한 $70 이하로 가서 안정이 될 거 밑에 하방으로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다시 60달러 갔다 지금 80달러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0달러가 계속 위로 500달러대 가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지 않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를 같이 보면 인플레가 반등 가능성이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어 반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유가가 하반 경직 후에 반등하고 있어서 이 유가와 물가가 동시에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야만 유가도 안정적으로 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체크, 유가를 좀 면밀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주급이나 여러 가지 둔화되고 있으니까 유가만 안정적으로 하방 안정적으로 내려가면 특별하게 뭐 큰 악재는 아니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면 4.5%. 지난번에 제가 한 3.8% 갔을 때 다시 미국 금리는 10년물은 4.5 가서 다시 내려갈 거다. 그런데 지금 4.5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4.3 왔을 때 과연 4.5 갈까 저도 의심을 했는데 정말 4.5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5% 10년물 금리가 5% 이상 가면 안 되거든요. 5% 이상 가서 다시 간다면 또 6%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지수는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면 좀 시장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21년, 22년도부터 쭉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추세 하락 이 아니거든요. 네. 아직 전환 안 했습니다. 이게 3.5 이하로 가야만 추세 하락, 그게 안 갔기 때문에 추세 하락식은 아직 없는 상태로 반등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장에 이제 주로 얘가 미국 골드락스 장세다. 그럼 참 좋은 장세거든요. 이 골드락스라는 게 골드락스와 곰 세 마리랑 동화가 있습니다. 네. 골드락스는 뜻이 금발 소녀인데 금발 소녀가 곰이 세 마리가 집을 비웠을 때 거기 딱 우연히 방문했는데 수프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개가 있는 수프를 먹었더니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곰이 딱 와봤더니 수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곰이 들어온 거 보고 도망쳤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는 아직 먹기 좋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미국장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국장은 물가도 적당하고요. 사실은 90년대 한참 성장할 때는 10년물 금리가 3%대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물가도 마찬가지고 금리 4, 5%, 물가 3%는 성장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미국도 2% 내외에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제 4%대지만 10년물이 이 정도는 지금 견딜 수 있거든요. 고용도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실업률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골디락스 장세인데 좋은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고 경제가 둔화되지 않고 적당히 성장을 적당히 하면서도 금리 전체 좋으니까 골디락스 장세인데 왜 우리가 계속 금리를 인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인하를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연준위원들도 지금 특별한 둔화된다는 시그널이 확실히 없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확실한 물가 지표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계속 언제 인하할지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 생각할 때는 골디락스 장세니까 괜찮다. 그건 저는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5년도 미국이 제조업이 부활한다. 네. 지금 미국으로 다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공장 지으러 가죠. 전기차 공장 지으러 가죠. 배터리 공장. 그러면 미국으로 공장이 계속 투자가 계속 몰리니까 당연히 만약에 잠시 빠지더라도 엄청난 기회지. 뭐 미국은 오히려 내년에 더 경기가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네. 돈이 들어가서 이제 내년부터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이 불안한데 이게 금리가 빠질까요? 내려갈 이유는 없고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금리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 골디락스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들이 지연되고 있지만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또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지 포인트들 알려주세요. 네, 미국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보고 뭐 BOA 이제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랑 월요일날 넷플릭스 목요일 날, 그다음에 테슬라 수요일 날 예상치를 좀 발표하고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뭐 IT주,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전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전체 시장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실물 경제 지표가 빨리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나오고 실적 나온 것 같이 보면서 5월달 시장을 좀 예측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 외국인 삼성전자 사다가 이제 안 사게 되면
쉽게 지수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 외국인 수급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안 사면서 지수가 내려가면 지수가 좀 여기서 한 100포인트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은 삼성전자가 월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주를 편입하든지 보유하든지 그런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고요. 삼성전자 관련 종목까지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과 좀 볼만한 종목도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요즘 뭐 기판주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판주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밸류에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는 1분기 예상 실적을 보니까 좋습니다. 네. 전년 동기도 20%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한 20%대, 26% 이렇게 증가된 예상되니까 지금 IT 쪽에서 이렇게 이익이 증가되는 기업들은 그나마 더 하반기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기는 적정 세라믹 콘덴서 MLCC, 그다음에 뭐 기판, 카메라 모듈 이렇게 주로 사업이 있으니까 요게 전체 MLCC 업황이 개선된다는 것은 그래도 IT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쪽에 전체적으로 수요도 좀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수요 회복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기는 하반기에 더 이익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추세가 많이 가려면 중장기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리기판이 실제로 유리기판 관련된 뭐 하는 것은 이제 삼성전기, SKC 뭐 이쪽이 확실하게 뭐 양산이 빠르게 되는 그런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이제 장기적으로도 기판 관련된 수혜를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 자체도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월봉 차트를 딱 보니까 수렴하고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럼 주식이 많이 빠진 주식은 잘 안 올라갑니다. 사서 뭐 1년 동안 행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손절하지 않을 영역이니까 결국은 올라갔을 때 뭐 수익이 뭐 30% 났을 때나 이때 팔면 계속 이게 반복되면 복리 마법이 작동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2만 3천이 삼성전기가 월봉의 최고가인데 지금 이제 15만 원대인데요. 수렴하고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캔들 차트가. 그리고 밑에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3천, 천이 이제 침체가 3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제 3천 파동에 바닥을 찍고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면 지난주에 급등하고 눌림목 주고 있는데 이게 보면 위로 이제 다 매물대를 뚫고 15만대 안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안착하면 거래도 실렸기 때문에 가일권 들어가기 때문에 선 추세 강화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봉 차트 보면 최근에 급등했던 뭐 어제 조정 받고 있는데 그래서 조정 시점에 눌림목 구간에 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눌림목 구간에 이제 대형주도는 뭐 크게 바로 급등을 쫙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주로 이제 눌림목 구간부터 이제 손절선까지 주로 이제 거두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5만 원 정도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올해 하반기가 19만 원, 그럼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다음 손절가는 좀 짧게 14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최근에 또 기판 관련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종가 15만 6,500원이었습니다. 약간 조정받았을 때 매수가 15만 원,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4만 원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투자 코멘트도 오늘장 하나 알려주세요. 네, 이제 주식은 예를 들어서 딱 한 종목을 좋은 주식을 3년간 모아보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계속 좀 사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오래 잘 보유를 하신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금통일 일정 있으니까요. 9시부터 체크해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